여사님들 다 오셨나요? 오늘도 썰 한잔 시작할게요. 결혼 25년 자녀 둘을 키우며 살아온 김씨는 올해 55이었습니다. 큰아이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둘째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제법 독립적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지만 안정적이었고 시어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시니 집안일이 한결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설거지를 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 걸까? 친구들과 수다를 떨 때도 아이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 집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여행 사진들을 보다가 혼자서도 여행을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한 달이나 집을 비워도 될까? 애들 끼니는 누가 챙겨주지? 라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몇 주 동안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슬쩍 물어봤더니 큰아이는 엄마 저는 이제 23이에요. 한 달 정도는 저희가 알아서 해요. 라고 말했고 둘째도 엄마, 친구 이모도 작년에 스페인 한 달 다녀왔대. 라고 덧붙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갑자기 왜 그래? 한 달은 너무 긴 거 아냐? 라고 했지만 며칠 후 네가 정말 원한다면 한번 해봐. 애들도 이제 독립적으로 살 때가 됐어.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결국 제주도 한 달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해외는 부담스럽고 제주도라면 혼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림읍의 작은 원룸을 한 달간 단기 임대하고 항공료를 결제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한 달 동안 혼자 사는 거야? 라는 두려움과 드디어 라는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가족들이 배웅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큰아이는 엄마 없는 동안 집안일 분담표를 만들어 냉장고에 붙여놨고 둘째는 매일 안부 문자 보내기를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혼자 사는 게 어떤 건지 나도 궁금하다며 웃었습니다. 제주도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렌터카 업체 직원이 한 달 계약이시네요. 장기 할인 드릴게요 라고 하며 친절하게 차량 점검을 도와줬는데 운전하다가 타이어에 바람이 새는 바람에 길가에서 1시간을 헤맸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도와줘서 정비소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 기사는 한 달 사시는 거면 우리 동네 맛집들 알려드릴게요 라며 손글씨로 맛집 리스트를 써주셨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찬물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집주인한테 전화했더니 내일 기사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그날 밤은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이사왔지 급하면 우리 집에서 씻어요 라고 제안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를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25년간 가족 스케줄에 맞춰 살았던 터라이런 자유로움이 낯설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슈퍼마켓에서 혼자 먹을 반찬을 사는 것도 혼자 먹을 분량의 밥을 짓는 것도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제주도 곳곳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다른 카페에서 책을 읽고 올레길을 걸으며 박물관과 미술관을 혼자 관람했습니다. 처음엔 혼자 다니는 중년 여성이라는 시선이 부담스러웠는데 점점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혼자여서 더 집중해서 감상할 수 있고 마음에 드는 곳에서는 원하는 만큼 오래 머물 수 있다는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예상치 못한 인연들을 만났습니다. 동네 베이커리에서 매일 똑같은 시간에 빵을 사다 보니 사장님과 친해졌고 오늘은 새로 나온 빵 맛보세요 라며 서비스를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올레길에서는 20대 배낭여행객과 함께 걸으며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고 미술관에서는 혼자 온 70대 할아버지와 작품에 대해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불편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한 식당에서 혼자 여행 중인 듯한 중년 남성이 혼자 드시는 거면 같이 저녁 드실래요? 라고 제안했는데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정쩡하게 웃으며 넘어갔을 텐데 이번엔 고맙지만 혼자 드는 시간을 즐기고 있어서요 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남성도 그러시군요. 좋은 여행 되세요 라며 자연스럽게 물러났습니다. 한 달의 중간 지점쯤에서는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태풍 경보로 3일간 외출을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원룸에 혼자 갇혀 있으니 답답하고 우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하소연했더니 큰아이가 엄마 이런 것도 경험이에요. 나중에 웃으며 이야기할 추억이 될 거예요. 라고 위로해줬습니다. 그 3일 동안 평소 미뤄뒀던 독서를 하고요가 영상을 따라 하며 일기를 쓰면서 지냈는데 오히려 깊이 있는 사색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제법 익숙해진 동네 풍경 단골이 된 카페와 식당들 매일 인사하는 이웃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시에 나도 이렇게 잘 살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 달 동안 큰 사고 없이 아프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매일 저녁 간단한 일기를 썼는데 이 기록들이 한 달 살기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의 발견, 새로 만난 사람, 내일의 계획 3가지를 꾸준히 적었더니 한 달이 얼마나 풍성한 시간이었는지 눈에 보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집에 가고 싶으면서도 가기 싫다 라고 솔직하게 썼습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생활비 계산부터 시작해서 혼자 사는 노하우들을 익혔습니다. 마트에서 혼자 먹을 분량만 사는 법간단한 요리법 세탁과 청소의 효율적인 방법들. 그리고 무엇보다 계획 없는 하루를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무료함을 못 견디겠더니 나중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의 변화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우선 집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작은 원룸에서 최소한의 물건으로 지냈더니 집에 있는 많은 물건들이 불필요해 보였습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사용하지 않는 주방용품들을 정리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과 그냥 있는 것을 구분하는 안목이 생겼다고 할까요? 시간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한 달 동안 온전히 제 시간을 가져봤더니 이제는 하루 중에서도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이 각자 바쁜 시간에는 카페에 가서 책을 읽거나 동네를 산책하며 제주도에서 했던 것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가족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큰아이는 엄마가 한 달 없는 동안 저희가 얼마나 엄마에게 의존하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라고 했고, 둘째는 엄마 표정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더 편안해 보여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너 없는 동안 가사일 해보니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다. 며 이제는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50대 중년 여성도 혼자서 새로운 곳에서 한 달을 살 수 있다는 경험이 다른 영역에서도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뤄두었던 컴퓨터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도자기 만들기 클래스에도 등록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번엔 부산 한 달 살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첫 경험보다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배운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더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이제 엄마의 한 달 살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번엔 어디서 어떤 경험을 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25년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정의되었던 제가 다시 한번 나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50대가 되어서야 깨달은 것이지만 인생의 후반전도 충분히 새롭고 흥미로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지금 떠나도 될까? 가 아니라 다음엔 언제 어디로 떠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